애플, 테슬라에 이어 삼성, LG까지 투자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올 한 해 이 상향 전망과 함께 강한 성장 모멘텀을 얻게 된 이 산업은 무엇이고 핵심 수혜주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이시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또 준비를 했느냐, 애플, 테슬라에 이어 삼성, LG까지 대규모 투자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 산업, 그리고 이 산업에 따른 또 수혜주들에 대해서 좀 잡아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내야지 또 힘들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시장에서의 또 남들과 다른 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 제가 또 알려드리는 부분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힘드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이슈를 좀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메라 모듈 업체가 자율주행을 타고 주가도 고속주행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볼게요. 투자자들의 눈밖에 밀려났던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에 진입하며 차량용 카메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형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인데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카메라 모듈은 자율주행 부품 가운데에서도 수혜폭이 가장 큰 분야로 꼽힌다라고 하죠. 자, 보시면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글로벌 출하량이 20년도에 1억 1000만 개에서 올해 1억 9천만 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 전망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에 따라 카메라 렌즈와 부품 모듈 업체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도 생산하고 있으나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는 물량이나 단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이 카메라 관련주에 대해서 몇 번 좀 강의를 했는데 그때 봤던 요 리포트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 주에 딱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자, 복습 차원 간단하게 보시죠. 카메라는 자율주행 최대 수혜 부품이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카메라 부품사가 다수 한국 또는 중국 기업인데 최근 미중 분쟁 심화로 인해서 유럽과 북미 쪽의 고객사들이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미중 분쟁 반사 수혜까지도 가능하다. 자율주행 관련 부품에 대한 수혜주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또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과거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때는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의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면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연출됐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사실 투자자들의 눈밖에 밀려났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왜냐면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는 끝물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너무 경쟁이 거의 치열하고, 그죠? 치열하고 더 이상의 성장이 과연 나올까? 왜냐면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더 많이 팔릴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 투자자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랜만에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갈게요. 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오늘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예요? 오케이. 첫 번째,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 바로 스마트폰에서 어디로? 자율주행 내지는 나중에 메타버스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랐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자율주행 차 안에 들어가게 되는 카메라들이 워낙 또 많고 그 단가 자체도 어때요?
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한 개에 8,000원 정도 수준인데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3만원, 거의 3, 4배 수준이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고 들어가는 카메라 양도 4개에서 거의 10개 내지 15개, 3, 4배가량 많기 때문에 야, 들어가는 양도 많고 단가도 비싸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에 거의 삐까뜨는 비슷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자, 미중 분쟁의 흐름으로 영향으로 인해 북미 그 다음에 유럽 고객사들이 중국 업체가 아닌 이제 국내 업체들과의 협력을 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단순 부품의 일부로 분류됐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성장 부품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자동차보다 더 잘 나가는 카메라 부품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7개월간 자동차 종목 대비 우월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난해 자동차 업황은 부진했지만 어때요? 자, 신성장 밸류 평가 과정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줬다. 그 다음 마지막 애플이어 테슬라 그리고 삼성 LG가 카메라 수주 격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글로벌 차량용 카메라 모듈 출하가 올해 2억 6천만 개에서 3년 뒤에는 무려 2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2년 전 대비 올해의 전망치가 2배인데 거기에 또 3년 뒤엔 또 2배 성장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도 올해 1조 원 정도의 발주를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 수주에 시장의 주도권이 달려있다. 왜? 자, 지금 테슬라가 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려고 할까요? 이제 거의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에 앞서서 반자율주행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점차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초기 자율주행 차를 선점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테슬라, 이 업체의 카메라를 누가 납품을 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율주행 차는 결국에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뛰어들어야 하는 미래 성장 산업인데, 자, 이 곳에서 업계 1위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테슬라가 부품을 따왔던 업체라고 본다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점차 카메라 모듈의 수를 늘릴 건데 초기에 공급했던 업체의 물량을 더 많이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초기에 누구와 공급 계약을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자, 반자율주행 차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완성차 업체의 본격적인 카메라 모듈 공급 이제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이 초기 자율주행 시대 흐름에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가 될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 애플카에 또 납품하는 업체는 또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성장 동력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좋은 기업이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란 저는 성장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성장주가 아니라 기존의 사업부의 이제 이익도 잘 나고 여기에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이익 기대치도
좋은 기업이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부의 이익도 잘 난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 아하, 기존 스마트폰 내 이제 스마트폰 내 카메라 모듈 관련 카메라 모듈 시장을 이제 조금 시장 점유율을 많이 하는 기업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카메라 모듈 역시도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띌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 나옵니다. 자 요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대신에서 나왔어요.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자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보시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2022년 최고 실적과 밸류에이션 상향에 대한 전망이 있다. 왜 그러느냐? 자 카메라 모듈 산업은 올해 다시 도약할 전망이다. 스마트폰에 멀티 카메라를 적용했던 시기에 시연했던 고성장을 재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의 양적 성장이 대표적이다라고 해요. 거기에 애플이 카메라 기능의 상황 등 차별화 요인이 확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성장으로 평가된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 향으로 카메라 공급 증가 및 매출 반영이 카메라 모듈 산업의 재평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를 추정한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작년에는 사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제 폴더블이 하반기부터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저가 모델이 그렇게까지 크게 주각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왜 5G 탑재가 잘 안 됐었기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기대치보다는 좀 미흡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지만 올해부터는 좀 달라진다. 왜 그러느냐? 일단 폴더블 폰의 대중화가 시작이 됐고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교체 시기가 시작이 되면서 폴더블 폰 프리미엄과 준프리미엄 동시에 공략을 하며 다양한 신규 교체 수요로 스마트폰 시장 및 관련 업체의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또 이 반도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찍어내질 못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완화가 되면서 적극적인 판매 확대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이 된다. 또한 갤럭시 이제 중저가 A 시리즈 5G 폰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판매를 증가할 전망이 좀 잡혔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폰과 중저가 영역을 동시에 공략을 하면서 올해에는 스마트폰의 높은 성장을 좀 예상한다라는 부분 거기에 자 또한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저번 달이었죠. 애플 관련해서도 애플 아이폰 14 관련해가지고 6년 만에 새로운 혁신을 보여준다. 특히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화소수가 기존보다 4배 높은 화소수를 채택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2023년 올해 내년까지 봤을 때 폴디브 카메라를 채택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또 카메라 모듈의 단가를 높게 측정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선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 내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납품하는 대표적인 업체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종목을 좀 봤을 때 카메라 모듈 관련 이제 핵심 수혜주를 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스마트폰 영역을 본다면 자 삼성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수록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애들은 삼성 전기와 MC 넥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수혜는 누가 보나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있나요? 자화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 업체는 또 올해 평균 공급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왜냐면 기존의 카메라 모듈의 추가적인 기능, 손떨림 보정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용에 들어가는 가격 자체가 워낙 또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 가격이 인상이 되니까 이에 따라서 실적 이익 자체가 판매에 따른 이익이 좀 상향될 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 손떨림 보정 부품의 공급에 대한 수혜는 또 MC넥스가 본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거 한번 보시죠.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모듈 솔루션 부분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세계 차량용 카메라 모듈 출하량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LG노텍 역시 광학 솔루션 부분 매출이 급격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 테슬라에 납품한 업체 요거에 따른 종목을 또 알아봐야겠죠. 자, 자율주행 수혜를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자, 테슬라에 대한 수혜는 기본적으로 LG노텍이 가장 큽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슈가 떴기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가 LG노텍 향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슈가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최근 리포트 나온 거 보시면요, 요렇게 나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선도적 행보 MLCC 업황 개선 주목인데, 자, 테슬라양 대규모 자율주행 카메라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카메라 선도적 행보가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삼성전기가 LG노텍과 함께 테슬라 자율주행 카메라 입찰에 참여 중인데 모든 테슬라의 라인업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규모가 1조 원 이상이고 이 결과가 나온다면은 테슬라 내 삼성전기 점유율이 무려 절반 가까이 도달할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앞서 지난해 7월 이미 테슬라 사이버 트럭향 자율주행 카메라 무려 4,900억 원 수주를 해낸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제 올해 작년 대비 카메라 공급 물량을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기양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에 따른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고, 이 흐름이 발표가 된다면 삼성전기의 단기적인 이익과 뿐만 아니라 제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LG노텍과 함께 글로벌 양강 구도를 구축할 예상이다 외에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가장 또 앞서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인데, 여기에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 가지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기와 LG노텍의 카메라 모듈을 추가적으로 또 나눠 부품을 또 공급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삼성전기와 LG노텍 얘네 둘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애플 수혜는 기존에 말했다시피 아무래도 애플의 기존에 애플 아이폰 카메라에 납품을 했었던 LG노텍이 대표적인 수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LG노텍 여러모로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존 갤럭시 S21 시리즈랑 비교를 해봤을 때 22 시리즈 예상인데 뭐가 좀 달라지냐, 요 후면 카메라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좀 더 고사양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될 좀 전망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증가의 수혜주로 또 누굴 꼽고 있어요?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MC넥스와 인터플렉스까지도 나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기는 여기도 보시면은 자, 갤럭시 울트라 모델 1억 화소 등 고화소 카메라 다수 채택을 하며 이 고배율 줌이 가능한 폴리드 카메라가 채택이 되면서 삼성전기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C넥스는 뭐예요? OIS 아까 봤던 손떨림 이 보정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마지막 인터플렉스도 있는데 인터플렉스는 갤럭시 폴드의 특징인 펜 기능을 수행한 디지타이저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인터플렉스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또 하나만 더 하자면 인터플렉스까지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까 봤던 리포트 마저 좀 체크를 하자면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었던 게 일단은 전장 카메라 관련해가지고만 우리가 좀 보자면 당장의 매출이 많이 나는 업체는 LG노텍과 MC넥스, 그 다음에 세코닉스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파트론 정도가 있겠는데 매출 비중이 차량용 카메라가 많은 거는 세코닉스, MC넥스, LG노텍 정도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이 대표적인 5개 업체들을 봤는데 오늘은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요 관련해가지고 같이 좀 볼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카메라 모듈은요 앞으로 자율주행 이후에 어디까지 메타버스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AR 시장이
좀 열리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드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메타버스 기기에 또 메타버스 기기에 납품하는 대표적인 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또 누가 대표적이느냐? 아무래도 지금 메타버스 여기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메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여기에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리가 한번 선별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도 LG노텍이 또 흐름이 가장 좋고 기대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높느냐? 삼성전자가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가 된 게 없습니다. 만약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좀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LG노텍이 왜 그렇냐 일단 좀 볼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LG노텍이 기존의 애플과의 워낙에 또 강력한 고객사인 만큼 애플이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때 있어서 같이 수혜주로 많이 엮이게 되는데, 자, 메타버스 시장에서 기존의 점유율이 높은 거는 메타랑 MS,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했죠. 자, 근데 LG노텍이 최근에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등 메타버스 고객 기반 확대까지도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자, LG노텍이 메타버스 고객 기반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로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LG노텍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에서 3D 입체 영상으로 MR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 3D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와 TOF 모듈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세계 3위 게임사인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면서 메타버스에 더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LG노텍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LG노텍 여러모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MC넥스가 워낙 또 카메라 쪽에서는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카메라 기존의 모바일, 자동차, 모바일 향 매출이 워낙 비중이 높았습니다. 고객사도 많고요. 자동차 향은 대표적으로 국내 업체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에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MC넥스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체이고요. 자, MC넥스는 스마트폰, 자율주행,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한 기술력까지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 이에 또 연관지어서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와 애플 VR 헤드셋 출시에 따라서 같이 엮여서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니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에서는 모바일 카메라와 전장용 카메라 같은 경우 보유 기술이 이런 식으로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기타 또 중소형 업체 대표적이게 또 파트론도 있고요. 파트론은 휴대폰용, 그 다음에 기타 부분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한 확대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자율적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얘 역시 MC넥스와 함께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 하나 또 좋아하는 게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근데 나무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좀 큰 기업인 만큼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기존 스마트폰 외에 뭐 최근에 로봇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까지 한다라고 발표만 한다면 충분히 나무가 역시도 삼성전자 납품 모멘텀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또 가지면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나무가는 TOF 카메라 본격적으로 이익 개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좀 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업체는 아무래도 LG노텍이고, 두 번째는 삼성전기,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탄탄한 게 MC넥스이긴 하지만 MC넥스는 워낙 신성장 동력을 찾기에는 국내 업체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애플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기타 부분에서 파트론과 나무가 그 다음에 뭐 세코닉스 정도는 가식 있게 볼 필요까지는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 LG노텍 흐름 보시면은 단기간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기관의 매집세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물론 오늘 좀 이제 시장 하락 여파에 의해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주봉상 추세가 여전히 좋습니다.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가서 그죠? 깨고 올라가서 상승 추세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요 이제 맞닥뜨려지는 부분에서 또 강한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요런 라인에서 1차적인 매집 구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매집 구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자, 여기 하락 추세를 그대로 그어봤을 때, 자, 여기 기존의 저점 라인 때 한 15만원 구간대에 요 라인대로 내려오면은 2차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C넥스는 자 보시면은 사실 약간 쌍봉의 흐름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얘가 만약에 요 6만원 라인대를 잘 돌파만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뚫어 올리기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얘를 웬만하면 잡고 싶다면은 4만원 부근에서 잡는 게 차라리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코닉스 최근에 또 강한 모멘텀 붙으면서 올라가지고 있지만 단계적인 저항 구간에 좀 걸려있고 매물 소화 과정이 역시 필요합니다. 얘 역시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기간 조정 활용해서 한 만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은 공략할 만한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트론도 보시면은 요 구간대 매물 소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11,000원대까지도 좀 내려온다면 그 구간에서 이제 공략해볼만 하겠다. 오늘 외국인들 많이 잡았네요. 그 다음에 나무가는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삼성의 흐름. 로봇도 로봇이지만 메타버스 내지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을 띈다면은 충분히 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마다 투자 포인트가 다 달라요. 각각의 또 고객사들이 다 다른지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다양한 또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카메라 모듈이 기존에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매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그 다음에 기존의 스마트폰 역시도 올해 삼성전자와 애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모듈 관련한 이제 기대감이 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해 그래도 카메라 부품이 모듈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자율주행 초기 단계 때 또 핵심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나타낼 만한 산업 내의 핵심 기업들이 좀 눌려준다면 그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힘든 시장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살려고 하기보다는 구간을 잡고 내려온다면 접근을 하는 방식의 여유롭고 좀 차분한 좀 기다리는 좀 투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이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내일 올라갈 합동방송 영상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올라갈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요. 좀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